토마스 모페드는 건강의 증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들이 병든 이유는 바로 내가 내 무덤 팠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 이번 시간에도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인 존 라빈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자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굉장히 중요한 영양의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이 존 라빈스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책 중에 중요한 부분을 캡처해서 이번 시간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내용은 이것이 적으면 대장암에 쉽게 걸린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셔서 해독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왜 하늘마을에 가시면 요새 이제 많은 한방병원이나 통합의학이나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항암 방사선 수술의 3대 요법으로 대중요법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자연치유에 눈을 뜨고 영양의학에 눈을 뜨시면서 회복이 많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가장 많이 환우분들이 회복되는데 캘리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에서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들, 다시는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일이 없이 근본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로 5단계의 해독을 많이 실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대장 청소부터 들어가죠. 대장은 질병 관문의 이제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대장을 청소하고 들어가면서 그 다음 단계가 기생충을 하고 다음에 신장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간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혈액을 맑게 해주는 혈액 청소 단계를 1년에 2번이나 3번 정도 실시하시면서 또 한 달 간격으로 간 청소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질병과는 멀리 떨어져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회복되고 있는 분들이 카톡을 보내시면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보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왜 지금 내 몸의 현 주소를 생각하신다면 바로 내가 왜 지금 나는 지금 유방암이야. 나는 폐암이고 나는 전립선암이야. 그런데 어디서부터 치료가 시작되셔야 되냐면 바로 대장에서부터 몸이 차례로 도미노처럼 붕괴된 거기 때문에 대장 건강부터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굉장히 중증 환자들을 다루들은 요양원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장 청소부터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대장 청소가 3일 과일씩, 3일 보식, 또 림프까지 전이됐거나 3기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해독의 5단계를 좀 철저하게 잘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상당히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질병은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비. 다시 말하면 대장이 붕괴되게 만들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가 빠지지 못하게 만들어서 혈액을 점점점 산성화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대장암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질적으로 여러분이 치료하고 넘어가야 될 단계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적으면 대장암에 쉽게 걸리고 여러분들 도미노 현상으로 모든 암으로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모페드는 건강의 증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들이 병든 이유는 바로 내가 내 무덤 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구성하고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의 나의 현 주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은 중증 환자들을 다루는 하버드 의대에서 오늘날 많은 어떻게 이런 환자들을 처치하냐면 바로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으로 내가 먹은 음식, 내가 먹은 환경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부터 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떤 약물도 하지 못하는 일을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이 해내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이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무기가 뭐냐면 내 이빨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나를 병들게 한 무기가 뭐냐면 내 이빨이 나를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무기는 지금까지 어떤 무기보다 더 많은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라고 토마스 모페드는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독수리가 산토끼 한 마리를 먹잇감으로 점찍고 그 움직임을 날카로운 눈매로 예의주시하면서 절벽 위에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수리의 모습을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독수리는 자기 먹잇감을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사냥꾼은 먹잇감을 주시하는 그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화살을 보았는데요. 한눈에 이 독수리가 보니까 이 화살의 깃털이 바로 자기 자신의 깃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독수리가 쓰러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날개로 만들어진 화살에 쓰러져 죽어야 한다니 참으로 통탄스럽구나. 독수리는 이렇게 탄식하면서 죽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장에 스텐트를 하고 바이패스를 하고 카디악 어레스트를 부르는 이러한 응급 상황이 오고 그리고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중풍이 오고 뇌경색이 오고 끝내는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들 그리고 많은 그 중증 암병들 사실은 자기 깃털로 만든 화살에 맞아 죽는 독수리처럼 내가 스스로 초래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선천적인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산모가 아이를 임신 중에 이게 잘못된 무의식 중에 내가 잘못 먹은 항생제 덩어리인 그런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가 그럴 때도 아이에게 영향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임신 중의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버드의 마크 헉스터드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의학협회 저널에서는 채식은 우리 혈관이 폐쇄되는 것을 97%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학자들이 영양의학으로 돌아가서 콜트 에셀스틴 박사님처럼 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어떠한 그 가장 유명한 이 수술 의사, 이 서전인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수술은 안 하고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수술 대신에 많은 중증 말기 터미널 환자들, 심장질환 환자들, 많은 중증 암 환자들을 무엇으로 치료하냐면 단지 원 다이어트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혈관 폐색, 림프 폐색을 일으킨 것이 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의 병의 현주소. 그 독소가 위에 가서 쌓이면 위암, 그 독소가 간에 가서 쌓이면 간암, 그 독소가 폐에 가서 쌓이면 폐암.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모두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혈관이 폐색되고 림프가 폐색되는 주범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먹은 지방이 기름 덩어리가 고기 기름 덩어리, 생선 기름 덩어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물성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식물성 기름 덩어리가 여러분의 혈관을 다 막아서 혈관 폐색에 의해서 림프 폐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국 암 기관의 GOB 고리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까지도 일상 식단의 영양소 불균형이 암을 유발하고 우리가 맨날 먹는 영양소의 불균형이 심장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뭐라고? 의외네. 내가 암에 걸린 거는 뭔가 재수가 없어서 또는 내가 암에 걸린 건 뭔가 돌연변이 그런 거 아니야? 유전자 변이 된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삼겹살의 비밀에 있다는 사실 공부하셨죠. 우지를 집어넣어서 소고기에 기름을 집어넣어서 이 삼겹살을 만드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 암을 유발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회복에 다 해보시다 안 되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항암도 방사선도 수십 차례 했는데 계속 재발전이를 타셔서 이곳으로 오셨는데 그러한 그 화학적인 약을 일치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잘못되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의 잘못되어 있는 식습관을 바꿨더니 여러분들이 놀랍게 차분차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바로 내 먹는 자세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암 유발 위험 요인 가운데 식생활과 영양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없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이 마크 헉스테드 박사님과 지오고리 박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암 유발 위험 요인 가운데 특별히 식생활 요인 가운데서도 특히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이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암이 생기기도 하고 암이 없어지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식생활 요인이 바로 육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의 주식으로 먹던 닭고기와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계란과 우유가 여러분의 유방에서 농이 줄줄줄 흘러서 이 통증으로 밤새 잠 못 자고 시달리게 하는 그 원인이 항생제 범벅인 클로람페니콜 같은 그런 항생제 범벅으로 여러분들이 병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셀스틴 박사님은 스텐트를 하고 바이패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뇌졸중에 걸리고 중풍에 걸려서 몸이 마비돼서 지금 걸음도 못 걷는 분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제 마비가 오신 분들이 오셔서 3주 동안 과식하니까 빵 뚫렸어요. 그래서 뇌혈관이 빵 뚫려서 중풍기가 해방돼서 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입이 이렇게 돌아가시던 분이 회복이 되셔서 한 달 보름 만에 여기다 나무 심고 가셨어요. 기념한다고.
식생활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하는지를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요소가 되는 그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가장 중요한 암 유발 요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식생활 요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기와 지방의 섭취가 가장 중요한 암 유발 요인이 됩니다. 요걸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다시는 재발이 없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전이를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의 마크 헉스테드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으로 미국인들의 식생활이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명백한 요인이고 또 그러한 식생활이 유방암을 유발하고 대장암을 유발하고 다양한 종류의 암을 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의 마크 헉스테드 박사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그래서 존 로빈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대장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또 메티오닌 수치가 높은 지방을 높은 생선 같은 것들이 가장 그 대장암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대장이 붕괴되는 가장 큰 요소가 여러분 변비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요. 변비와 설사가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 많아요. 암 환자의 공통점은 물 먹기 싫어하고 과일 채소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안 친하시고 그래서 변비를 달고 사시고 변비는 무슨 얘기냐면 비만도 내 몸에 독소가 많다는 사인이고 예, 변비는 뭐냐면 내 몸에 지금 독소가 계속 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그 배변 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호프만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건강한 배변의 조건은 하루 3변의 배변이 가장 좋은 배변 활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대인들의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주식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혈관이 폐색돼 있고 림프가 폐색돼 있고 대장이 폐석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똥이 꽉 차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장 트래펑, 혈관 트래펑이 무엇인지를 보시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많은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 의학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 아니에요. 가스데이비 박사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비만과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기도 이 병원 진료가 끝나면 헬스장에 가서 헬스하고 나서 닭가슴살 6개씩을 매일 먹었는데 자기 몸은 종합병원이에요. 원인을 알고 봤더니 닭가슴살이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신화가 이제는 좀 깨주셔야 됩니다. 예, 왜 콜트 에셀스틴 박사 가장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많은 사람들의 식단에서 고기하고 생선을 제했더니 심지어는 아보카도까지도 제했더니 많은 환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지방이 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섬유소가 이 별명이 뭐냐면 마법의 섬유소입니다. 매직 블렛. 마법의 섬유소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막 녹즙을 하루에 16잔씩 드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명한 학자들의 책, 영양의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죄다 하루에 야채를 16컵을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이걸 어떻게 16컵을 먹어? 막 이러니까 녹즙으로 짜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녹즙으로 드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흰쌀밥 먹는 거와 똑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섬유질. 이것 때문에 채소를 먹는 건데 이것 때문에 혈관을 막고 폐색되고 림프 폐색된 거를 막기 위해서 막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녹즙 형태로 드시다 보면 여러분이 흰쌀밥 먹는 거와 똑같이 간에 무리가 되고 신장에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점심에도 채소를 한 그릇 먼저 다 드시고 811을 기억하세요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 이 백분율입니다. 칼로리 백분율.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걸리고 모든 암이 시작되는 첫 단계가 바로 섬유소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섬유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더글래스 그라함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이라는 책으로 많은 환자들을 고쳤는데 더글래스 그라함 박사의 그 세미나에 가신 분들이 많은 환자들이 중증 환자들이 회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811을 기억하세요. 811을 기억하세요. 네, 811이 뭡니까? 80%는 밥이죠. 뭐예요? 채소? 예. 10%는 뭡니까? 그 나머지 10%는?
자, 80% 가운데 거의 60% 정도는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입니다. 나머지 10%는 단백질, 나머지 10%는 지방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지금 밥입니다 하시는데 밥은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합쳐서 탄수화물이 80%입니다. 아셨죠? 자, 우리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80%가 뭐예요? 80%가 그냥 채소하고 과일이에요? 밥은 어디로 가요? 밥은 고구마, 감자, 밥은 거기도 탄수화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저탄고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저탄고지가 아니라 저지방 채식 식단이 여러분을 살려요. 탄수화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드는 줄 아는데 가짜 탄수화물인 피자나 밀가루 음식이나 정제된 식품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드는 것이 시지 진짜 탄수화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들고 살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탄수화물과 진짜 탄수화물을 혼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연두로 만든 가짜 탄수화물 때문에 진짜 탄수화물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탄수화물 먹으면 살찌고 탄수화물 먹으면 병 걸리는 줄 알고 계시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8일에 다시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아침에 가보면 여전히 밥을 한 공기를 드시고 채소는 조금 드시고 안 됩니다. 다시 가셔야 돼요. 아침에 브로콜리, 양배추, 비트, 도마도 이런 거 나오면 그걸로 먼저 배를 다 채우십니다. 60% 정도 칼로리 백분율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뷔페 접시에 60%는 천연 탄수화물로 배를 다 채우시고 그 다음에 뭐 먹어요? 콩이나 두부나 단백질이 10%, 그 다음에 지방이 10%. 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냐면 복합 탄수화물인 밥은 맨 마지막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시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 811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섬유소가 부족해서 대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혈관이 폐색이 되고 림프가 폐색이 되고 비만이 오고 암이 걸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섬유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섬유소. 그래서 하루에 16컵의 이 섬유소를 먹어라 하는 게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예, 단백질보다 지방질보다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섬유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유소가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섬유소가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이 고기와 생선에는 섬유소가 제로죠. 그런데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예, 과일과 채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단이 여러분들을 이 에셀스틴 박사님 프로그램에 가는 말기암 환자들이 다 회복이 되고 켈리 터너 박사가 레디컬 뮤지션이라는 책을 쓰기까지 수천 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하버드 의대에 가서 이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버드 의대에 갔지만 정작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 대해서 켈리 터너 박사가 쓴 이유가 뭐냐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말기암 환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정말 이 악액질 상태에서 일어나기 힘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봤더니 그들이 회복된 공통점이 있는데 그 9가지 공통점 중에 1위가 뭐냐면 그들의 식단에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재발전이 없이 회복된 사람들의 식단에서 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했더니 회복이 되고 재발과 전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811 비율로 드시고 그들의 식단에 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했더니 재발과 전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나 안 되나 따라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섬유소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단에서 섬유소 섭취가 적으면 적을수록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니까 연쇄적으로 붕괴되겠죠. 그래서 대장이 무너지면 간, 신장 짜르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의 의학 연구들은 섬유소가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 우리의 혈관을 치료하고 림프 폐색을 뚫어주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면 바로 매직 블랙, 마법의 섬유소라는 이야기가 섬유소 앞에 꼭 마법이라고 붙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뭐 이거 채소 먹는 게 아니라는 이 영양의학적인 이 과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그 라지 인테스틴, 이게 대장이고요. 이 그림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대장이고 스몰 인테스틴, 이게 소장입니다. 자, 인간의 장이 얼마나 꼬불꼬불 동물과는 반대죠. 육식동물은 원통형으로 뚫려 있는데 사람의 대장과 소장을 보면 꼬불꼬불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테스티널 가스, 이게 대장 내 가스가 많아요. 왜 대장 내 가스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복잡하게 먹어서도 그렇지만
사람의 소화기관에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장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기가 들어가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가면 여기에 오랫동안 축적하면서 부패되기 때문에 대장 내에 가스가 차는 겁니다. 자, 피컬 매터라고 우리 똥덩어리가 가득 차서 가스가 막 올라가서 대장과 소장을 다 막아서 대장암에 걸리고 많은 암으로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섬유소 식단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반해서 저섬유소 식단이 대장암을 촉진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래 섬유소가 적어서 노폐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이렇게 꼬불꼬불한데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장벽이 원래 배출하려던 독소를 다시 흡수해서 흡수할 가능성이 커져서 장관순환이 완전히 똥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장 해보셨죠? 관장할 때 여러분이 이제 속이 빈 상태에서 관장을 하면 쑥 들어가요. 레몬즙이나 이런 관장액이. 근데 여러분들이 식사를 많이 하고 난 상태에서 좀 속이 불편해서 체한 것 같아서 관장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관장액을 이렇게 넣을 때 역류하면서 똥덩어리가 이 튜브로 빠져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장관순환이. 이해되십니까? 자, 노폐물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대장 내 독성이 이 인테스티널 가스, 대장 가스가 꽉 차요. 그러면 대장 내벽이 그만큼 더 많은 독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장에 있는 독소들을 쫙쫙쫙쫙 흡착해서 빼내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대장에 있는 독소, 소장에 있는 독소, 그 다음에 이 장기에 있는 이 가스가 차지 않도록 이 똥덩어리를 다 빼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혈관 청소부인 혈관 트래퍼인 마법의 섬유소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을 정제되지 않은 곡물, 이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만 이 홀푸드를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체가 현미나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먹고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음식, 산 음식으로 먹으면 여러분들의 세포가 다 살아나는데 죽은 음식 아무리 좋은 채소를 가지고도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바글바글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의 다장과 세장에 소장에 피컬 매터 똥덩어리가 가득 차서 가스가 차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암이고 이게 신장암이고 이게 여러분들의 암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섬유소 앞에 매직 블랙, 마법의 섬유소라는 이야기가 붙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8.11 식단을 많은 영양의학자들이 부르짖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섬유소는 발암물질을 희석하고, 발암물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혈관 속에, 대장 속에, 소장 속에 이 똥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요런 장벽에 있는 독소들을 쫙쫙 흡착해내는 게 누구냐면 섬유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유방암 1기, 전립선암 1기, 2기 지금 석회화되는 과정입니다. 플라그가 점점 딱딱해지는 것이 경화죠. 그래서 여러분 동맥 경화되고 뇌경색이 되고 요때 여러분들이 과일식 333으로 한 두세 주만 해도 확 뚫려버려요. 혈관이. 뇌혈관 막힌 게 확 뚫리고 스텐트 하기 전에 여러분 과일식 3주 해보세요. 막 뚫립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여러분들이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여러분 오늘 세 분이나 지금 10개 이상 좋아지셨죠? 자신감 붙으시죠? 계속 병으로 재발되고 전이되시다가 오늘 해보니까 2주 3주째 이제 막 뻥뻥 뚫리고 막 10개 이상 좋아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가? 아십니까? 몸이 가벼운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마법의 섬유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석회화되고 있는 것들을 다 뚫어버려요. 뇌경색되고 뇌졸중된 거를 빵 뚫어버리는 혈관 트래펑이 바로 마법의 섬유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창자와 육식동물의 창자와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장은 개나 고양이 같은 타고난 육식동물의 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게 사람의 장일까요? 동물의 장일까요? 원통형이에요. 일자로 빵 뚫렸어요. 육식동물입니다. 얘네들한테는 독소가 차지가 않아요. 장벽에. 그냥 먹으면 그대로 빵 뚫립니다. 아무리 산도가 높은 고기가 들어가도 빵 뚫려서 여기 장벽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육식동물은 이런 원통형이기 때문에 장에 병이 안 생겨요. 자, 그런데 사람의 이 창자를 한번 보시면 주름과 주머니로 꽉꽉꽉꽉 차 있습니다. 여기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가면 여기 계속 축적이 되면서 이 장내 가스가 차면서 장루수 증후군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장벽은 주름이 깊고 많이 잡혀 있는데 육식동물의 장벽은 매끈합니다. 쭉쭉쭉쭉 빠지게. 인간의 장벽은 주머니 모양의 작은 방들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식동물은 그런 것이 없이 빵 뚫려 있어요. 인간의 대장은 마치 깊게 굽어있는 산길만큼 길고 복잡하게 생겼지만 육식동물의 장은 넓게 트인 고속도로처럼 빵 뚫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빨리 더 쉽게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부패하는 살코기에서 발생하는 독성이 동물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산도가 높은 고기를 먹어도 장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장기는 달라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답을 얻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식 중심의 식사에서 대장암과 모든 암과 병을 유발하게 되지만 개나 고양이 같은 육식 동물들은 고지방, 저섬유소, 육식 중심의 식사를 해도 대장암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기가 육식 동물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장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대장암에 걸릴 수가 있고 육류를 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대장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러나 이 마법의 섬유소가 여러분의 막힌 대장과 막힌 혈관과 림프를 뻥 뚫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폐색을 뚫어주는 여러분의 중요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 적으면 대장암을 유발하고 암을 유발해요? 오늘 제목, 주제 뭡니까? 뭐예요? 단백질? 마법의 단백질? 마법의 탄수화물? 뭡니까? 마법의 섬유소입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8.11 식단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 달, 두 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 림프 폐색되어 있고 혈관 폐색이 되어 있는 게 뚫리나 안 뚫리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사법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이게 제 소원이네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덕과 자비와 순결을 명상할 때 영혼 속에는 죄된 것에 대한 전적인 혐오와 의에 대한 강렬한 갈망과 갈증이 생길 것이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지닌 품성의 결점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이 나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품성의 결점들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과 같지 않은 나의 교만함, 예수님과 같지 않은 나의 이 연약함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툭 하면 뚜껑이 열려요. 어제 누가 댓글에 부원장님 저 왜 이렇게 뚜껑이 자주 열리죠? 하면서 댓글을 다셨어요. 예,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서도 뚜껑이 자주 열리지만 예, 이런 연약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봄으로 자꾸 변화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켈리 터너 박사가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회복된 데 공통점이 있는데 9가지 중에 2가지는 여러분들이 천연 치료제들, 천연 항암제들을 드시면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333이나 이런 해독요법으로 회복이 되는 게 2가지였다면 나머지 아주 중요한 7가지, 재발되고 전이 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7가지는 뭐였냐면 바로 멘탈 사인 하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바이탈 사인만 하이 하는데 관심이 있으지만 여러분의 멘탈이 안정이 되셔야 돼요. 멘탈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안정이 되고 여러분의 사상이 안정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정결해지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독소들, 내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과 욕심 덩어리인 내 마음의 독소들이 쫙쫙쫙쫙쫙쫙쫙 이 마법의 섬유소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제가 이 원하지 않는 죄를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죄송하지만 이 죄 좀 가져가 주시겠어요? 내가 교만하고 남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 말만 오라. 그런 분들 많죠. 나이가 먹으면 멀수록.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한 게 뭐였냐면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래서 다윗이 저런 믿음의 선배처럼 되지 않아서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보면 저 사람이 있는 하늘나라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가 가는 하늘나라는 가고 싶지 않아. 이거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그런 마음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든 주님께서 만지시면 예 하고 내 모든 이기심과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부드러워지셔야 합니다. 예,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회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과 협력하여 이 모든 죄들, 나를 병들게 하는 이 육신의 소욕들과 이런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기 위해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네
그 성령은 뭘로 오냐면요. 뭐 울랄라 샬랄라 무슨 방언하고 이런 은사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죄를 버리기 바쁘지 남의 죄, 남의 허물을 보는데 바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울랄라 샬랄라 하는데 품성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거울에서 비치는 것처럼 반사되는 예수님 자신의 품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방법과 내 자신의 뜻을 따르던 데서 이제는 우리가 아프면서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유명한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암 환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왜 암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줬냐면 그전에는 안암으로 내 자신의 방법과 내 자신의 길만 따라가던 사람들이 비로소 한번 꽝 하고 맞으면서 주저앉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내 존재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이 주랭랑을 친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현 주소가 이 하늘 마을에서 여러분의 현 주소가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바라봄으로 자꾸만 마귀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담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과 자꾸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자꾸 그분의 아름다우신 품성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취미가 이렇게 형이 하학적인 취미가 아니라 점점 더 고상하게 돼서 동물들을 살해하는 것이 마침내 사람의 살인과 똑같은 날이 여겨질 정도로 우리의 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야 합니다. 예. 이 예수님의 그 좋은 의의 법을 날마다 실천하고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모범이신 예수님에게 접근하고자 자꾸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장동건 따라하기, 최진실 따라하기, 모델 따라하기에서 롤모델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에게 이 자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스데반이 어떻게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할 수 있었을까?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예수님 따라하기, 롤모델을 따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습관, 죄를 버리고 의를 따르는 습관,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교훈을 소유하는 게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12채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그거 여러분들 아프고 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12채 있는 사모님이 여기 산소호흡기 끼고 오셨어요. 도저히 이분이 회복되실 가망이 없을 정도로 산소호흡기에 혈액이 다 깨져 있고 정말 이분은 아들이 의사입니다. 근데 1년 만에 싹 다 퍼져서 산소호흡기 끼고 앉아서 주무세요. 누우면 이 호흡이 확 눌려서 주무실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도 자연치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모님은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사인할 테니까 다 여기서 죽게 해달래요.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눈을 감겨드렸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아파트가 12채가 있다. 강릉 쪽에 아파트가 12채가 있는데 내가 내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말 늘어진 빤스 입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 나 죽으면 이거는 우리 신랑한테 다 갈 텐데 그게 아까우신지 참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정말 이 영원한 것을 잡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생명보험에 어디 가입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예수님이 자꾸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신 그 습관과 교훈을 마침내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정한 부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롤모델을 따라가게 됩니다.
영혼이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때 영혼은 깊은 인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위치를 드러내게 된다. 여러분 하늘 마을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위치를 아시게 됐죠. 그러면 자아는 죽고 교만은 낮아지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형상을 내 영혼에 깊이 각인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늘 마을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도장이 꽉 박히게 되셔서 흔들림이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